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장교 기숙사 5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부. 어김없이 찾아온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지석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부대에 온 지 3일차 되는 날이다. 그런데 마치 1년을 지내온 느낌이었다. 아직 대대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없었다. 어서 일중대에 가서 소대 배치를 받고 소대원들을 만나야 하는데 아직 계약된 것이 없었다. 28기 선배는 어제 대면시 이후에 사단 교육을 받는다고 어젯밤 늦게 사단으로 갔다. 어느 조직에서나 바로 윗기가 가장 거북한 존재이기에 그의 부재는 지석이와 동기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7시가 되니 어김없이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군에 오니 더욱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상무대에서 먹던 짬밥은 무슨 쌀인지는 몰라도 금방 꺼져버리곤 했다. 밥 먹고 나서 30분이 안 되어도 배는 여전히 고픈 상태였다. 군대에서 먹는 쌀은 정품이라고 해서 오래 묵은 쌀이라고 지석이는 들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쌀에 찰기가 없고 맛도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 전차대대 장교 식당에서는 일반미로 밥을 지었다. 그래서인지 밥의 윤기가 아침에 비치는 강의 윤슬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찐밥이 아니라 밥솥에서 태어난 밥이라 더욱 맛있었다. 그런데 그 밥도 이상하게도 먹고 나서 30분이면 꺼지는 것이었다. 상수와 더불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식당문을 열고 3사 출신의 소희가 선배와 함께 들어왔다. 어제 얼마나 마셨는지 떡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었다. 대단한 단합대회를 한 것 같아 보였다. 상수야, 쟤는 몇 살이냐? 지서희가 3사 출신의 소희를 힐끗 쳐다보면서 상수에게 물어보았다. 상수는 동기들 중에서 정보통이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는 것이 많았다. 공부머리는 좀 못지만 사회머리는 뛰어났다. 식당의 메뉴는 잘 외우는데 군사학에 관련된 내용은 잘 외우지 못하고 있었다. 지석이는 그러한 것들이 관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박소희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학번이 하나 낮아 1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 상수는 잠시 머물거리다가 그들이 좀 더 멀리 가자 입을 열었다. 그들은 자기들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지 지석이 일행을 향해 레이저를 쏘고 있었다. 박서희 걔는 나보다 2살 어리네. 내 동생 나이네. 어린 놈의 XX. 영수는 운영 중에 자기가 지수에서 대학을 왔다는 사실을 흘렸다. 저놈아가 자기가 우리보다 먼저 왔다고 유세를 부리는 것 같은데 한번 걸리면 아작을 내야겠다. 저놈 봐라. 우리를 쎄려본다. 야야 보지 마라. 영수의 반응이 너무 민감한 것을 느끼고 지석이는 식판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보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상수도 지석의 말에 한몫도했다. 그래 밥이나 마저 먹자. 가만히 밥을 먹던 현수가 문짝했다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장교 기숙사는 총각들만 살아서 그런지 왠지 썰렁했다. 집이라고 하면 여자가 있어야지 집을 꾸미고 할 텐데 모두 다 시커먼 남자들이 있는 기숙사라 분위기가 언제나 참담했다. 사병들이 와서 기숙사 청소를 해주지만 방안은 장교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했다. 상무대에서의 습관이 있어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산다고 하지만 역시 총각 냄새는 피할 수가 없었다. 다른 부대 장교 기숙사는 부대 밖에 있어서 간혹 여성을 데리고 온다고 하지만 여기 전차 대대는 부대 안에 있어서 그럴 처지가 못 되었다. 하사관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에는 다방 여자들을 들인다고 하지만 장교 기숙사에서는 그런 일은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장교는 장교인지라 품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지석이도 매일 방안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왠지 애착이 가지가 않았다. 일중대로 가기 전에 임시로 있는 거라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대대에는 너무 많은 간부들이 있어서 장교 20여 명에 하사관이 50명이 있었다. 보병부대에 비해서 간부들의 숫자가 많은 편이었다. 아무래도 전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하사관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개 소대에만 하더라도 하사관들이 많은 경우는 5명까지도 있다. 전차장과 포수가 대부분 하사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사병들은 어느 정도 쓸 만큼 배울만 하면 제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직인 포수는 하사관들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지석이도 상무대에서 조종수, 탄약수, 포수 업무를 다 배우고 왔다. 장교가 그들이 하는 업무를 모르면 지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기갑부대 소대장은 단순한 소대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갑부대 소대의 화력이 보병 1개 대대의 화력보다 월등했기 때문이었다. 소대 운영 비용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 나름대로 지석이는 기갑소대장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것은 비단 지석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그러했다. 비싼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기갑의 군기는 보병이나 포병에 비해 엄청 셀 수밖에 없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오늘도 지석이는 삼중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운동장을 거쳐서 멀리 주차장이 보였다. 주차장에는 벌써 사병들이 나와서 전차의 시동을 걸고 있었다. 전차의 엔진 소리가 땅을 흔들고 있었고 무한 궤도가 움직일 때마다 땅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것 같았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오늘은 대대를 순찰을 들고 있었다. 처음 대대에 왔을 때 대대를 들러보았지만 그때는 아무런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부대를 돌아보고 싶었다. 내무반을 돌 때마다 사병들은 전차 소리보다 더 커다란 목소리로 그들을 반겼다. 하지만 영내 하사나 나이가 어린 중사들은 지석이 일행을 못 본 척 피하고 있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상사들은 정중하게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나이가 지긋한 상사들이 인사를 할 때마다 지석이는 미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군대이기 때문에 인사를 정중하게 받고 인사를 했다. 9시가 되면서 부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차 1, 2 정비를 하고 훈련 준비를 한다. A사단은 예비사단, 응비사단, 교육사단이라서 1년 365일 훈련이 계속 있었다. 전차 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체적인 훈련도 있지만 보병부대 지원 훈련도 많았다. 각 중대는 오늘도 훈련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다. 상수는 2중대에 가서 중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고 영수는 3중대에 가서 훈련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지석이와 현수는 전차 정비를 하는 주차장에 가보았다. 정비반장인 준이가 정비병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 지시에 따라 엔진을 내리고 정비를 하고 있었다. 기름때가 묻은 정비복을 입고 커다란 스패너로 볼트를 쪼고 있는 사병들을 보니 상무대에서 정비교육을 받던 일이 생각이 났다. 돌격! 여긴 무슨 일입니까, 소대장님? 정비반장인 준이가 지석이에게 씩 웃으면서 다가왔다. 네, 저희가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구경 겸 뭔가 배울 게 있을까 해서요. 네, 잘 오셨습니다. 보통 소대장님들은 정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다니 환영입니다. 네, 소대장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할 일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반장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정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차 정비를 잘하면 사회에 나가서 혹시 아나요? 정비업소를 차릴지 그 누가 알겠어요. 엘리트이신 소대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펜때만 잘 굴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못해도 정비를 배워두면 제 차량이라도 정비할 수 있겠지요. 하긴 그래요. 요즘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단한 정비는 하실 필요가 있지요. 나이가 30살 중반으로 보이는 김준이는 중4에서 시험을 봐서 준이가 된 장교였다. 노란 소희라고 불리는 준이는 하사관은 아니지만 장교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을 오래 한지라 김준이는 어딘가 모르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인 책임감이 투철하게 보였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위로는 충성하고 아래로는 형 같은 존재였다. 현수는 전차 정비하는 것을 보고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주차장을 돌고 나서 지석이는 이중대로 갔다. 거기에는 상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내무반을 둘러보아도 상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행정반에도 없었다. 다시 3중대로 돌아가는데 지석이와 현수는 학사 출신 장교인 이중희를 보았다. 지석이는 그의 출연에 애써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다. 이봐.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는 척은 해야지. 이중희는 지나가는 지석이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지석이는 못 들은 척하면서 지나갔다. 뭐 저런 XX가 다 있어? 지석이의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석이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얼른 가자. 지석이는 현수의 팔목을 잡고 그 자리를 빨리 도망치듯이 걸어갔다.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지석이는 중얼거렸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중이었다. 키는 180이 되어 보이고 덩치가 남달리 큰 이중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학사 장교로 온 사람이었다. 3중대장인 양대위하고 그는 동갑이었다. 나이가 똑같다는 핑계로 이중이는 양대위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양대인은 이중희하고의 마찰을 피하고자 그냥 쉬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중희가 이중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 이중대장한테는 별 수 없이 인사를 하지만 다른 학군 출신 선배들에게는 아나무인의 인물이었다. 타 출신 장교들하고 충돌하지 말라는 선배의 말도 있어서 지석이는 피할 도리밖에 없었다. 이럴 때 상수라도 있으면 든든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상서를 찾아보았다. 연병장 쪽으로 가는데 멀리 상수가 보였다. 지석이는 상수가 너무나도 반가웠다. 상수야, 어디 갔던 거야? 이중대장이 심부름을 시켜서 밖에 나갔다 왔어. 그래, 얼마나 찾은 줄 아냐? 왜 무슨 일 있었어? 상수는 지석이의 얼굴이 아침과 달라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이중대에서 나오다가 이중이 봤다. 그래, 그놈이 뭐라 하던? 상수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야, 말도 마라. 그놈이 협박을 해서 오금이저리더라. 현수가 생각하기도 싫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놈의 XX, 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좀 대우해 주려고 했더니 기고만장하네. 상수는 이를 부드득 걸고 있었다. 그러다 싸울라.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피하며 살자.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지석이는 괜히 말을 했구나 라는 후회를 했다. 말을 해봤자 충돌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었다. 야, 그냥 시간을 두고 보자. 현수도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제안을 했다. 그래,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그때 가서 안 되면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지. 지석이는 최종 결론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았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문제투성이었다. 전차 대대는 마치 닭장 같았다. 닭들이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았다. 선배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눈치라 지석이는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지석이는 어서 일중대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대대는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아서 행동도 조심해야 했다. 아마도 사병들도 모든 것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지석이는 창피하기까지 하였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가 가고 지석이는 보금자리인 장교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같은 층에 이주희가 살고 있어서 지석이는 자기 방에서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웠다. 매를 맞으면 괜찮을 텐데 매를 맞기 전에 상황 같았다. 그래도 옆방에 건장한 상수가 있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7월의 하늘은 장마가 오기 전의 모습이었다. 장마가 끝나면 또 무더위가 찾아오고 그렇게 세월은 덧없이 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면 지석이도 저녁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이름표는 아주 머나먼 나라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듯하였다. 창밖에 달빛이 고요하게 장교 기숙사를 비추고 있었다. 네, 오늘은 장교 기숙사 5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